안녕하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한테 자료 해석을 하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2번부터 마지막 번까지. 오늘은 그것에 대한 답을 알려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염화나트륨, 설탕, 녹말, 포도당. 하나가 빠졌네요. 염화칼슘이죠. 염화칼슘. 이 5가지 물질을 이온결합 물질과 공유결합 물질로 구분을 하래요. 자, 이온결합 물질은 염화, 나트륨, 화학식은 뭐죠? NaCl. 그리고 염화, 칼슘. 화학식은 뭐죠? CaCl. 이건가요? 아니죠. Cl2가 되겠죠. 지난 시간에 설명했습니다. 자, 그 공유결합 물질은 설탕, 녹말, 포도당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분할 수 있었던 거, 구분한 까닭. 자, 여기 선생님이 써놨습니다. 자, 이걸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온 결합 물질은 고체에서, 일단 고체에선 전류가 흐른다, 흐르지 않는다? 흐르지 않는다. 하지만 수용액에서는 전류가 흐릅니다. 반면 공유결합 물질은 고체에서 수용액에서도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류가 흘렀던 염화나트륨, 염화칼슘은 이온 결합 물질이 되겠고, 수용액 상태에 전류가 흘렸던, 그리고 수용액 상태에서도 전류가 흐르지 않았던 설탕, 포도당, 녹말은 공유결합 물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알아주세요. 자, 그렇다면 왜 이온결합 물질은 고체일 때 전기가 흐르지 않지만 액체일 때 또는 수용액일 때 전기가 흐를까? 자, 그 이유를 설명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선생님이 예전에 영상에 설명할 때는 그림을 그려서 설명했는데 여러분이 그림만 기억하고 이 글을 못 쓸까봐 이번에는 그냥 그림을 뺐어요. 그리고 그 그림을 머릿속에 넣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설명한 이 글을 좀 여러분 숙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우리 시험 문제에 서술형 평가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그 서술을 할 줄 알아야 하니까 이 글도 알아주세요. 자, 이온 결합 물질이 고체 상태일 때는 반대 전하를 띠는 이온들이 단단히 결합되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없다? 이동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반면 액체나 수용액 상태일 때는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누어져 있대요. 나누어져 있으니까 얘네들이 단단히 묶여있지 않아요. 단단히 묶여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해서 어떻게 된다? 전류가 흐를 수 있습니다. 자, 그림으로 나타내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고체일 때는 이렇게 서로 단단히 붙잡고 있습니다. 단단히 붙잡고 있으니까 얘네 이온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수용액이나 액체 상태일 때는 이 이온들이 나눠져요.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그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눠지니까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고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니까 전류가 흐를 수 있습니다. 전기가 흐를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림도 숙지하고 이 글도 숙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꼭 이 글을 그대로 쓸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머릿속에 재정리해서 여러분만의 문장으로 써도 됩니다.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공유결합과 이온결합의 특징은 뭘까? 자, 첫 번째 이온결합 물질의 특징. 녹능점과 끓는점이 높다, 낮다? 높아요. 그래서 실온에서 주로 고체로 존재해요, 고체로. 그리고 외부에서 힘이 가해지면 모양이 변형되지 않고 쪼개지거나 부서진다. 쪼개지거나 부서집니다. 선생님, 그러면 모양이 쉽게 변형되는 건 뭐가 있죠? 금속이 있습니다. 금속. 이렇게.
자, 고체일 때는 전기전도성이 없지만 액체와 수용액 상태에서는 전기전도성이 있다. 위에 실험한 내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공유결합 물질. 공유결합 물질은 이온결합 물질보다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다, 낮다? 낮대요. 그래서 실온에서 기체나 액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기체나 액체 상태. 자, 고체, 액체, 수용액일 때 전기전도성이 있다, 없다? 전기전도성이 없는데 뭐는 얘냐면 산연기 물질은 얘인데 이거는 2학기 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5번 문제. 이온결합 물질과 공유결합 물질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1번 이온결합 물질은 물에 잘 녹는다. 자, 맞죠. 1번 맞습니다. 옳은 거 맞습니다. 2번 기체가 되기 쉽다. 이온결합 물질은 아닙니다. 왜? 끓는 점이 높아서 기체가 되기 어렵다. 왜냐면 끓는 점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높은 온도를 가열을 해줘야 하니까 그렇습니다. 높은 온도를 만들어줘야 하니까. 자, 3번 이온결합 물질은 주로 비금속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아니죠. 이온결합 물질은 뭐예요? 금속과 비금속 원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4번 공유결합 물질은 대부분 고체이다. 아니죠. 액체나 기체가 되겠죠. 왜 그렇죠? 자, 왜 그렇죠?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으니까 낮으니까. 놔두세요. 녹는 점, 끓는 점이 낮으니까. 자, 공유결합 물질은 한 가지 원소로만 이루어져 있다. 아니죠. 뭐 예를 들어서 H2O 그리고 아까 위에 포도당 C6H12O6 이런 식으로 공유결합 물질은 한 가지 원소로만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니까 아닙니다. 많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다음 그래프를 나타내는 물질은 자, 이 그래프를 이해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온도가 낮을 때는 전기전도도가 없어요. 그러다 갑자기 어느 순간 가열을 했어요. 가열을 한다는 것은 온도를 높이는 거예요. 온도를 높이니까 어느 순간에 갑자기 전기전도도가 생겨요. 자, 이걸 뭘 의미하냐면 여기까지는 고체였다는 거예요. 고체. 그 다음에 가열을 해서 고체가 이제 상태 변화가 일어나요. 녹는 점 이상으로 온도가 올라가면 고체는 뭐가 되냐면 액체가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양초 만들기 옛날에 해봤나요? 양초 지금 고체인데 이걸 계속 가열을 해요. 그럼 고체가 뭐가 되냐면 액체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상태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체가 액체로 될 때 이제 그때부터 뭐가 생기기 시작하냐면 전기전도도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고체일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데 액체일 때는 전류가 흘러요. 무슨 결합물질? 이온 결합 물질이 되겠습니다. 이온 결합 물질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금속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금속이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전기전도가 있겠죠. 금속은 액체일 때 전류가 흐르니까. 자, 그러면 공유결합 물질이라면 색깔 바꿔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기전도도가 없겠죠. 이온결합 물질만 고체일 때 전기전도도가 없다가 액체일 때 전기전도도가 생깁니다. 물론 이 공유결합 물질은 산염기는 제외하겠죠. 그냥 보통의 공유결합 물질은 고체일 때도 전기전도도가 없고 액체일 때도 전기전도도가 없습니다.
자, 6번. 그럼 다음과 같은, 왜 빼먹었죠? 다음과 같은 그래프를 나타내는 물질은, 자, 어떤 결합 물질을 찾으면 된다? 이온 결합 물질을 찾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탕 아니고, 포도당 아니고, 염화구리 맞습니다. 구리 아니고, 흑연 아닙니다. 오케이.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물질 A가 온도에 따라 전기 전도도가 저렇게 변하는 이유 방금 설명을 했어요. 자, 온도가 녹는 전보다 높아져서 상태 변화가 일어나요. 상태 변화가 어디에서 어디로? 고체에서 액체로 이 상태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그때 이온들이 어떻게 되냐면 자유롭게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 뭐가 생겨난다? 전기 전도도가 나타난다. 뭐 추가로 덧붙이자면 어떤 물질이니까 이온 결합 물질. 자, 됐습니다. 이제 새로운 단원,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규칙성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60쪽을 나갈 거예요, 60쪽을. 근데 60쪽 나가기 전에 58쪽, 우리 김연 선생님하고 같이 했던 수업인데, 이 내용 잠깐 얘기하고 60쪽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60쪽에 배울 내용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규칙성이에요. 생명체. 근데 그 앞에 58쪽에 뭐가 있냐면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의 규칙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의 규칙성을 보면 산소와 규소로 이루어진 이러한 물질로 지각이 구성된다고 했어요. 이러한 물질을 우리는 규산염 광물이라고 했죠. 이러한 화합물로 이루어진 광물을. 자, 그렇다면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은 이렇게 산소와 규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생명체를, 우리 몸, 인간의 몸이나 동물의 몸이나 식물의 몸을 구성하는 물질은 어떤 규칙성이 있을까? 어떤 원소로 이루어져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명체를 구성하는 대표적인 물질, 우리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등 모두 이런 물질들이 있는데 이런 물질은 모두 뭘로 이루어졌냐면 탄소로 이루어진 기본 골격의 다른 원소가 공유 결합하여 만들어진 탄소 화합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자, 알아두세요. 지각을 구성하는 것은 산소와 규소로 이루어진 규삼염 광물로 이루어져 있고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은 탄소 화합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탄소 화합물은 뭘 의미하냐? 탄소로 이루어진 기본 골격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단백질, 탄수화물, 지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지금 살펴보면 지금 다 골격은 이렇게 검은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골격은. 자, 골격이 검은색이 바로 뭐냐면 탄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골격은 이런 식으로 탄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탄수화물도 마찬가지고 기본 골격은 탄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착각을 해요. 탄소화합물이라고 해서 탄소로만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탄소를 기본 골격으로 해서 산소나 질소나 수소나 할로젠 원소나 여러 가지 원소들이 첨가가 돼요. 절대 탄소화합물이라 해서 탄소로만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단지 탄소가 기본 골격일 뿐입니다. 알겠죠? 자, 탄소화합물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화합물 정의는 아까 말했듯이 탄소를 기본 골격으로 해서 질소, 수소, 산소, 황 등의 다른 원소와 공유 결합하여 형성된 화합물을 일컫습니다. 화합물을. 알아두세요. 그리고 탄소화합물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어느 정도로 다양하냐? 탄소화합물 vs 비탄소화합물. 지구상
탄수화물하고 비탄수화물의 개수를 비교했을 때 누가 많냐면 탄수화물의 개수가 훨씬 더 많대요. 그만큼 탄수화물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지구상의 탄수화물의 종류가 탄수화물이 아닌 물질의 종류보다 더 다양하다. 그만큼 다양해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다양하냐? 이 다양한 이유를 책에선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탄소 원자는 원자과 전자가 4개예요. 4개여서 어떻게 되냐? 원자당 최대 4개의 공유 결합을 할 수가 있대요. 원자당 최대 4개의 공유 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탄소를 이렇게 최외각 전자만 표시하면 이렇게 최외각 전자가 4개가 되겠습니다. 왜 4개냐? 얘는 14족이니까. 또는 전자 배치를 봤을 때 처음에 2개가 있고 그 다음 4개가 있으니까 제일 바깥쪽에는 전자가 4개가 되겠습니다. 자, 4개가 되니까 8개가 되려면 전자가 몇 개가 필요해요? 그렇죠. 외부로부터 하나, 둘, 셋, 4개를 받아야지 4개가 되죠. 8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4개의 전자를 받고 이런 식으로 4쌍의 공유 전자쌍을 갖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탄소 하나에 공유 결합을 몇 개 형성할 수 있다? 4개를 형성할 수 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원자과 전자가 몇 개다? 원자과 전자가 4개이다. 그래서 원자당 최대 몇 개의 공유 결합을 할 수 있다? 4개의 공유 결합을 할 수 있다. 다른 원자랑 비교해 봤을 때 질소는 최외각 전자가 5개예요. 그러니까 8개가 되려면 몇 개가 필요하냐면 3개가 필요합니다. 자, 3개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질소는 원자당 3개의 공유 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산소는 최외각 전자 몇 개다? 6개다. 8개가 되려면 몇 개 필요하다? 2개 필요하다. 자, 2개 필요하니까 몇 개의 공유 결합을 할 수 있다? 2개의 공유 결합을 할 수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질소, 그 다음에 산소랑 비교해 봤을 때 탄소는 더 많은 공유 결합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경우의 수를 가질 수가 있고 종류가 더 다양하죠. 첫 번째, 탄소가 종류가 다양한 이유. 최대 4개의 공유 결합을 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다양한 모양을 형성할 수 있어요. 사슬 모양, 고리 모양, 이중결합, 삼중결합 등 다양한 구조를 형성할 수 있어서 다양한 화합물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사슬 모양은 이렇게 일자로 된 것을 사슬 모양이라고 해요. 뭘 생각하면 되냐면 쇠사슬. 발음 잘 안 되는데 쇠사슬이 되겠습니다. 쇠사슬. 일자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일자로. 이런 식으로 일자로 되어 있는 것을 사슬 모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슬 모양에 중간중간에 가지가 달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브런치가 되겠죠? 맞겠죠? 틀릴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고리 모양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일 결합만 이루는 게 아니라 이중결합, 2개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삼중결합, 3개의 결합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구조를 형성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알아둬야 할 건 뭐냐면 아까 위에서 설명했듯이 하나의 탄소는 몇 개의 결합을 가질 수 있다고 했냐면 4개의 결합을 가질 수 있다고 했어요. 이렇게 모양이 다양해도 이 규칙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의 탄소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최대 4개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탄소를 봐도 하나, 둘, 셋, 4개가 되겠죠. 이 탄소를 봐도 하나, 둘, 셋, 4개가 되겠죠. 여기 탄소를 봐도 하나, 둘, 셋, 4개가 되겠죠. 그래서 모든 탄소는 다양한 구조를 형성하더라도 하나의 탄소가 가질 수 있는 공유결합은 4개의 공유결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왔다. 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 탄소는 하나, 둘, 셋, 넷, 5개의 결합을 갖죠. 그럼 이건 맞다, 틀리다? 틀리다.
왜? 탄소는 4개의 공유결합을 가지니까.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이유. 첫 번째, 4개의 공유결합을 가질 수 있다. 두 번째, 다양한 구조를 가질 수 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탄소화합물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 스스로 확인하기는 너무 쉽습니다. 3개가 있거든요. 3개 지금 해보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